대구 시민들의 삶의 터전, 신천. 그 원천을 찾아 떠난 지난 시간. 천년고찰 남지장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봤는데요. 그 물줄기를 따라 대구의 역사와 문화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젖줄, 오늘은 신천 중하류를 둘러보는 여정. 신천이 품고 있는 오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대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하천. 시원한 물가로 사람이 모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풍경인데요. 때로는 하천이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의 그 젖줄인 이 신천은 이 상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류와 그다음에 중하류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동교 위쪽 상류 지역은 보면 전통문화 경관을 가진 지역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신천이라면, 상동교 이하, 그러니까 중하류는 이제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아주 현대적 하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그 상류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해서 신라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들이 이 신천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 소박한 안식처가 되고 있는 수성못. 이 수성못을 찾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발길을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적한 오솔길을 얼마간 따라가면 나오는 이곳은 바로 상동 지성묘군입니다.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포근히 안겨있는 듯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성묘라는 것은 고인돌을 말하는데요. 고인돌은 돌을 계자라는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이 상동 지성묘교는 우리나라의 대구에서도 고인돌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신천변을 끼고 있었어. 굉장히 많은 유명한 곳이죠. 30여 기 좀 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지성묘. 하지만 7, 80년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유물과 유적이 사라졌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상동 지성묘 중 일부가 지금껏 남아 그 옛날 삶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고인돌이 유명한 유적지가 많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6만 기의 고인돌 중에서 우리나라가 4만 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아주 고인돌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이 되기 이전에 이 대구는 고인돌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곳이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 제사의식, 영역표시 등과 관련이 깊은 고인돌. 이는 자연석을 사용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매장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다 덮개돌 역할을 하는 윗돌을 얹은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큰 돌을 옮겨왔다는 점에서 당시 거주지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천을 끼고 있었어. 강변에 강도를 땡겨오고 서울이 있는 파동 쪽에 거기에 바위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바위도 다듬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이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지의 사람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고인돌.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엿봅니다. 청동기 시대의 흔적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이곳에 상동 청동기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신천의 동편 자연제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배후에는 황금내거리에 이르는 넓은 범람원이 형성돼 있는데요. 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논이나 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 옆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원래 이 자리에는 과거에 그 정화요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예전부터 이제 그 청동기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었죠.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났던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여기에서 많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주차장 옆 공간을 일종의 이제 소공원 및 또는 청동기 유물을 이렇게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한 것이죠.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선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상동 청동기 마을. 이곳에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물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제석검입니다. 마제석검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갈마, 만들재, 돌석, 칼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갈아서 만든 이제 칼 또는 금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저 마제석검은 이제 용도는 이렇다 그래요. 일단은 무기로도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생활 용구로도 사용이 되었을 거고, 또는 이제 그 신분 아니면은 뭐 제사 같은 어떤 의례 활동에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 앞에 있는 요 마제석검 조형물은 실제로 여기에서 출토됐던 마제석검을 모델로 해서 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이건 움집입니다. 땅을 파서 바닥을 다진 뒤 나무 기둥으로 벽을 만들어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덮으면 보온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주거지가 되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이런 움집을 짓고 큰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절의 움집은 대체로 규모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바닥 구덩이가 보면 조금 둥근 형태가 많이 있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움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규모도 커지고 또 바닥은 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인데, 규모도 컸지만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쪽은 이제 뭐 농기구 같은 것들, 주로 남자들의 어떤 공간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고, 안쪽 깊숙한 공간은 이제 뭐 토기라든지 또는 생활용구들을 갖춘 여자들의 공간.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하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가옥구조 또 이 과거 청동기 시절의 움집을 공간을 이렇게 나눴는 것들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보기도 하죠. 이곳에선 6개의 복원된 고인돌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인돌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큰 돌은 덮개돌입니다. 과거에 이제 정화요고가 있을 때 정화요고 교정 안에 고인돌이 한 20몇 개가 있었어요. 20여 개가 있었는데 그 고인돌이 전부 다 우리 요 주변에서 났던 고인돌을 수성구 정화요고 교정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화요고가 이제 나가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돌들이 어디로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분산될 때 이제 일부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요 자리에 발굴했을 당시에 신석기부터 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까지 여기에서 유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청청이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이 자리에는 늘상 사람들이 계속 거주해왔던 공간이라는 거죠. 이 자리.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의 상류, 이서공원 안에 있는 작은 비각 하나. 현판에는 20 제비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대구 판관 이서의 공을 기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230년 전쯤 되거든요.
당시 이 신천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신천 범람에 따른 이제 수해를 이렇게 막아주었던 분입니다. 당시 대구 판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장쯤 되는 것이죠. 대구 판관을 지냈던 이서라는 인물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비와, 그리고 그 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비각이 되겠습니다. 큰 홍수가 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제방을 쌓아 수해를 막아준 이서를 위해 사람들은 송덕비를 세운 것입니다. 비각 안, 세기의 비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비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비를 자세히 보시면 앞면에 글자 그래 이공제, 제라는 건 이제 제방, 뚝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비에 이공제라는 큰 글자 세 글자가 당시에 그 12살 먹은 이학철이라는 꼬마가 썼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저 비 뒤쪽에 보면 실제로 맨 마지막 줄에 가면은 전면 대자 이학철 12세 서, 그래서 앞면 큰 글자는 12살짜리 이학철이 썼다라고 돌에 직접 새겨져 있죠. 신천의 범람을 막은 이서의 업적을 두고 최근까지 이런 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자료에서는 이서가 신천 물줄기를 지금처럼 돌림으로써 범람을 막았다고 했지만 근래 들어 다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신천의 물줄기를 돌린 게 아니라 범람하는 곳에 제방을 쌓아 수해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2017년도에요. 그때 대구시에서 한국지역지리학회라는 곳에 용역 의뢰를 맡겼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제 결과에 의하면 신천은 청동기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물줄기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흘렀다라는 최종 결과는 나왔죠. 지금. 오랜 세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껴안고 굽이굽이 흘러온 신천. 수성구에서도 신천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난 2019년 이곳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건물 공사를 하는 도중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에서나 볼 법한 매우 진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과거 신라시대 때만 해도 이름이 달랐거든요. 위하군 또는 뭐 상촌창군이라고도 불렀고, 조금 뒤쪽에 와서는 이제 수창 또는 뭐 가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 되죠. 고려시대에 와서 지금의 수성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죠. 수성은 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수창이라 불렸는데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신문왕대에 와서 수도를 경주에서 대구로 천도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주의 기득권 세력은 대구를 비롯한 칠곡, 하빈, 화원을 수창군 아래 속현으로 만들어 수창이 대구를 거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유물이 발견이 됐거든요. 많은 유물 중에 이제 4가지 아주 중요한 유물이 뭐냐면 뭐 연화문 수막새, 뭐 당초문 안막새, 기면와 또 뭐 침이, 이렇게 해서 어떤 기와 조각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그 기와 조각들은 일반 건축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같은데, 그것도 경주에서도 아주 큰 관아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오는 기와 조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 유물들을 봤을 때 과거 대구 전체를 관할했던 수창군의 치소가 여기 있었고, 그 치소에 관아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성구 중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이득심 송덕비. 이곳에서 태어난 이득심은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 궁녀가 되어 최고위직인 내명부 정오품 상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 고종 때 국군이 쇠퇴하고 조정의 조직이 축소되자 상궁을 사직하고 고향인 중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고향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시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제 중동 주민들이 당시에 조세 부담 그리고 가난으로 너무 어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희사를 해서 조세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가난을 구휼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 주민들이 이덕심의 어떤 그 공덕을 이제 기리고 은택에 고마워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송덕비를 세운 건데, 비의 앞면에는 전정경 부인 이득심지 송덕비라 새기고 좌우에는 그의 덕을 칭송하는 글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규방 범절 익혀 궁중에 살았고 사직 위에 지극정성 제사를 이었도다. 가산을 털어 이웃과 종족을 도왔으며 사제를 출연해 의를 높인 덕을 돌에 새겨 기리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것은 원래 원비 1923년도에 세워졌던 원비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이비석의 글자가 이제 흐려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나 모각해서 만든 게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 이 송덕비는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중동 시장 인근인데 옛날 중동 마을에 그 수호 시인이 깃던 이제 당산나무가 있었고, 당산나무 아래에 이 이덕심 송덕비와 두꺼비 바위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나중에 요거는 뭐 우리 중동 경로당 앞으로도 한번 옮겼다가 2016년도에 지금 중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득심 송덕비와 함께 있었던 두꺼비 바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수성구청 정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당산나무 아래에 있었다던 두꺼비 바위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 내막이 궁금해집니다. 원래는 지금의 이제 중동 시장 인근에 있는 그 삼거리에 있었던 것인데 1990년대 초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수성구청으로 옮겨 두었다가 지난해에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분수로 이제 조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중동 두꺼비 바위는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조성했는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2020년도에 이제 수성구청에서 발간한 역사적 장소 발굴 용역 자료집에 보면 이 두꺼비 바위가 중동 마을의 당산나무 밑에 이덕심 송덕비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아마 마을의 어떤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그리고 또 신천이 흐르니까 아마 신천 물난리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고 현재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변에 자리한 중동 마을은 지금처럼 제방이 있기 전에는 수해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 두꺼비 바위에 그저 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꺼비라는 동물은 굉장히 귀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집안에 사는 이제 두꺼비는 집을 지켜주는 이제 수호신으로도 봤거든요. 읍두꺼비라고도 이렇게 했고, 또 두꺼비가 이렇게 재물을 불러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불러 들이기 위해 가지고 집에 금으로 만든 왜 금두꺼비를 이렇게 만들어 두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두꺼비 바위는 많은 이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고루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이곳에선 더 까마득한 시절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신천 바닥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1994년의 일인데요. 대구 동구 주민이었습니다. 한상근 씨라는 분이 이제 운동을 하는 중에 이쪽 신천 하천 바닥에서 이제 공룡 발자국 화석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당시 이제 대구 최초 이제 발견했는 발자국 화석이고, 또 당시에 그 발자국 개수가 보면은 57개라 그래요. 그래서 대구 지역 최초 발자국이기도 하고, 대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절, 이곳 대구는 공룡들의 천국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상도 일대에 많은 못과 늪지대가 생겨나면서 초식 공룡의 먹이가 되는 나무고사리, 송백류 등도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물이 물과 먹이를 찾아왔고,
공룡들 역시 이곳을 활보하면서 육중한 걸음으로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때 남긴 공룡 발자국이 또 그 위에 퇴적물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되고 그 화석이 이제 수천 수만 년 세월 동안 풍화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이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이 지금과 같은 이런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이 공룡 발자국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룡 발자국을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이제 신천에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럴 때는 물을 빼거든요. 그때 배수가 됐을 때 수면이 낮아졌을 때는 한 번씩 오시면 여기 공룡 발자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눈부신 5월의 산길을 올라 도착한 침산. 그 정상에는 침산정이라는 정자가 우뚝 서 있는데요. 침산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구 시내를 조망하기에 적격인 곳입니다. 우리 지금 침산 정상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전망대거든요. 이 전망대에서 이렇게 올라와 보시면 대구도 지금 전 지역이 한눈에 다 조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데 가운데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신천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 땅은 조금 가려져 있지만 최정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상류부터 해서 대구 도심을 정확하게 관통을 해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쪽 와서 침산 아래에서 이제 금호강과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침산이 유명해진 데는 낙조가 한몫 톡톡히 하는데요. 해질녘 이곳의 풍광을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시 한 구절을 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침산은 우리 대구분들은 이제 오봉산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봉우리가 5개 있어서 오봉산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뒤쪽에 보이는 침산정은 이제 오봉산 5개 봉우리 중에 5봉, 최고봉입니다. 해발 121m인데요. 이곳 그 침산은 예로부터 낙조, 해질 무렵의 풍광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조선 초기에 이름난 이제 문인이거든요. 그 서거정 선생이 당시 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10곳을 이제 대구 십영이라 그래서 시를 읊으셨거든요. 그 시의 이제 마지막이죠.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시가 침산만조. 그러니까 이거 침산에서 바라보는 저녁 널그막한 시간에 낙조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었던 아주 그런 이름난 연창수라고 할 수 있죠.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침산만조. 신천과 함께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우리 대구의 어떤 문화는 이 신천을 통해서 흘러서 금호강을 만나게 되고 금호강은 다시 흘러서 낙동강과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문화는 이 신천을 통해서 또 외부 지역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또 외부의 문화는 반대로 낙동강에서 금호강을 통해서 신천으로 다시 흡수되기도 했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어떤 교류의 장 또는 문화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하천이라고 볼 수 있죠.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 그 옛날 사람들은 물가로 모여들어 마을을 조성하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구 중심하천 신천이 있습니다.